예, 안녕하세요. 예, 스포츠 시설 11번째 시간. 오늘은 마케팅과 판매에 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투표는 잘 하셨나요? 예, 또 투표하시고 좀 쉬시고 하면서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사실 이 투표를 한다는 게 그, 전 국민적인 행사니까, 전국적이고 전 국민적인 행사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좁은 장소에 모여야 돼서 사실 이 코로나 상황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행위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사고 없이 투표가 진행을 했다는 것은 뭐 글쎄요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실버 라이닝이란 말이죠. 예. 좀 어느 정도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엄청난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특히 이제 여러분들은 대구 경북 지역에 많이 사실 테니까 어, 또 우리나라에서 또 안타깝게도 대구 경북 지역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었고 과거에. 그래서 이게 지금 일단 투표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는 첫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음, 저는 이제 금요일 날 투표를 했거든요. 금요일 날 오전에 그 동네에 있는 그 주민센터에 가서 투표를 했는데 사람이 많더라고요, 의외로. 그래가지고 좀 놀랐어요. 이게 이제는 이제 사전 투표일이 그냥 어느 정도 상수가 됐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16년 만에 투표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에 오랜만에 돌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감개가 무량하기도 하고 예. 또 이게 찍는데 그 칸이 좀 촘촘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손이 막 떨려가지고 이게 잘못하면 금을 걸칠까봐 굉장히 조심했습니다. 근데 이제 달라진 게 있더라고요. 인주가 예전에 있었거든요. 빨간 인주가 있어가지고 거기다 이걸 찍어서 도장을 찍었었는데 이제는 보니까 인주가 따로 없고 그 자체 그 기표하는 그 도구가 그냥 자동으로 그게 그 유지가 되나 봐요. 그 잉크가 묻어서 나오나 보더라고요. 어쨌든 굉장히 오랜만에 투표를 해가지고 저는 참 감개가 무량했고 기뻤습니다. 어, 여러분이 지금 이제 읽기 자료 숙제를 두 번에 걸쳐서 했죠? 그래서 음, 어, 그래서 이제 두 개 연속으로 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스포츠 시설 방문기가 또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시설 방문기를 지금 방문을 여러분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양식을 올려드릴게요. 숙제를 어떻게 할지. 그래서 그 양식에 이제 채워 넣는 걸로 일단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포츠 시설 방문기 양식에 들어갈 내용은 이제 뭐냐면은 음, 뭐 어디든 괜찮아요. 경기장도 괜찮고 실내 체육관도 괜찮고 구민이나 주민 체육시설 이런 것도 괜찮고요. 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다니는 헬스클럽이나 피트니스 센터, PT 받는 곳, 요가원 이런데 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체육과 관련된 시설이면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뭐, 외국 것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혹시 과거에 무슨 여행을 갔을 때라든가 견학을 간 적이 있으면은 그 사진이 혹시 있다면은 사진도 같이 첨부해 주시면 좋을 텐데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양이 많지 않게 할 테니까 딱 한 장 정도 분량으로 여러분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면 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너무 이렇게 제가 예, 괴롭히지 않을 테니까 하여튼 너무 큰 걱정은 하지 마시고 하여튼 양식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채워서 이렇게 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내주시고 계시는 그 읽기 자료 과제를 이제 제가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최대한 빨리 제가 제 소감을 적어서 보내드리고 이제 그 성적도 매겨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 의문 나온 사항이 있다던가 할 때는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래요. 예. 자, 오늘은 그래서 마케팅과 판매, 그러니까 특히 스포츠 시설에 관련된 마케팅 혹은 판매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이 마케팅 분야는 뭐
뭐 스포츠 마케팅 학과니까 뭐 마케팅이 제일 중요하죠. 스포츠에서도.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산업론을 같이 가르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스포츠 산업론을 가르치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스포츠 마케팅에 관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학기에 그 스포츠 마케팅에 관한 내용을 3번에 걸쳐서 수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45분 혹은 50분짜리 수업을 3번에 했거든요. 마케팅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뭐 오늘은 여기서 뭐 자세하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뭐 우리가 또 다른 내용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마케팅 내용을 좀 더 깊이 알고 싶다, 뭐 깊이 공부하고 싶다 그럴 때는 뭐 물론 다른 책을 보셔도 되고 뭐 다른 강의를 들으셔도 되지만 이제 제 강의로 듣고 싶진 않겠지만 하여튼간 뭐 제 강의로 듣고 싶다면은 이거 듣는 것도 지겨워 죽겠는데 내가 딴 과목도 들으라고 뭐 이러면 뭐 안 들으셔도 되는데 하여튼간 혹시라도 궁금하시다 그러면은 그, 스포츠 산업론 수업에 그 마케팅 그 강의가 있습니다. 한 지난주쯤 했어요. 그래서 3번에 걸쳐서 했으니까 그 부분을 보시면은 오늘 하는 것보다는 훨씬 자세하게 예, 내용이 나오니까 그걸 한번 참고하시면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 초반에 이상하게 자꾸 꼬이네요. 예. 잔소리도 많아지고. 들어갑시다. 다음 페이지. 이제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마케팅의 몇 가지 개념들, 그 중에서도 이제 4P, P가 4개란 얘기입니다. 예, 이게 마케팅의 아주 기본적인 개념 중에 4P라는 게 있는데, 뭐 이게 왜 하필 4P냐, 뭐 5P도 아니고, 뭐 6P도 아니고, 7P도 아니고, 일단 처음에는 4P에서 시작했어요. 제일 중요한 4가지의 그 마케팅 믹스라고 하는데 이것을, 믹스가 이제 그 섞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제 그 커피 믹스처럼. 근데 이제 이 4가지를 잘 이제 운영을 해야 마케팅을 잘 할 수 있다. 이건데, 이게 뭐냐면은 그 컨트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자신의 회사에서 이 4가지는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있다. 컨트롤 해야만 한다. 그런 면에서 제일 중요한 4가지 P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프로덕트, 제품이죠, 제품. 예. 제품은 당연히 제일 중요하죠. 뭐 이게 반드시 뭐 제품이 뭐 꼭 물건이 아닐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서비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유무형의 어떤 재화 혹은 뭐 제품 이런 거죠. 그렇죠. 우리가 우리 제품을 뭐 다르게 만들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제품을 통제할 수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통제할 수 있는 4가지 중에 하나 뭐냐? 제품, 즉 프로덕트다 이거죠. 뭐 이거 뭐 순서대로 외워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거 4P는. 예. 두 번째 P는 이제 플레이스, 장소인데 이게 이제 그 마케팅이 이루어지는 뭐 판매가 이루어지는 뭐 여러 가지 장소를 말해요. 그러니까 뭐 도매도 있고 소매도 있고. 근데 요즘에는 어때요? 단순히 도소매 뭐 직판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거보다 또 다른 아주 중요한 게 생겼죠, 이제는. 예, 전자상거래. 예. 요즘에는 전자상거래가 진짜 많죠. 예. 저는 제가 지금 휴대폰을 이제 한국에 와서 2년 전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아니, 1년 한 3, 4개월밖에 안 됐죠. 예. 근데 그 예전에 제 번호를 쓰던 사람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은 진짜 쇼핑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가끔 뭐 아무개 고객님 뭐 무슨 뭐 트렌치 코트 여자분인가 봐요. 이름이 여자인 것 같아요. 그분이. 그래서 뭐 주문하신 트렌치 코트 뭐 지금 배달하고 있으니 뭐 몇 시경에 도착합니다. 이런 게 거의 매일 옵니다. 저한테. 예. 그래서 진짜 많이 사는구나 이 사람. 일단 그런데 예. 주소가 이제 우리 주소가 제가 사는 주소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과거에 이 전화번호를 썼나 보더라고요, 그 사람이. 하여튼 전자상거래 요즘에 뭐 여러분도 집에 많이 있으니까 많이 사지 않으십니까? 예. 플레이스가 좀 더 중요해지고 있죠. 또 하나 프라이스, 가격. 가격이 엄청나게 중요하죠. 예, 물건 마케팅에서. 근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가격이 뭐 무조건 싸면 좋은 게 아닌가, 싸면 많이 사지 않나 하지만 꼭 그렇지도 않죠. 어떨 때는 가격이 비싸게 유지함으로써 그 제품의 어떤 그 뭐 가치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일부러 뭐 비싸게 유지하는 경우, 절대 세일 안 하는 회사 있고 뭐 그렇잖아요. 예, 뭐 묶어서 파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가격을 조절함으로써 마케팅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격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예. 하나가 남았네요. 뭘까요? 예, 프로모션. 프로모션은 이제 뭐 촉진 이런 얘기죠. 어떻게 물건을 선전하고 광고하고 뭐 이런 것들, 예, 판매 촉진의 줄임말이 판촉이거든요. 그래서 이 4가지를 마케팅 믹스 해서 4P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는 알아두셔야 돼요. 예, 반드시. 마치 그 구구단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다는 아니고 이거 말고도 중요한 게 많죠. 그래서 어떤 학자에 따라서는 야,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 더 넣어야 돼. 그래서 5P가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Public Relation까지 넣어서 5P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근데 그 뭐 굉장히 많이 쓰는 개념은 아니고 보통 4P, 예, 4P가 제일 많이 쓰는 개념이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7P라고 합니다. 7P.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처음 그 네 개에다가 Public Relation 빼고 나머지 여기 세 개 있죠. People, Process, Physical Evidence. 이 세 개를 더해서 7P라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데요. 뭐 여기서는 일단 4P만 할게요. 예, 여러분들은 4P만 일단 알아두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이런 게 있다. 뭐 그렇게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예, 이거에 대해서는 거의 1시간 내내 설명을 했으니까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다른 비디오 예, 그걸 보시면 됩니다. 예. 다음 장. 자, 이거 이제 봅시다. 예. 팬 코스트 인덱스, 즉 팬 비용 지수라고 하는 예, 건데요. 이게 이제 제가 처음 이제 한 20년 전에 20년 아니 16년 전에 처음 이걸 배울 때도 있었고 그때도 있었던 말이고요. 어, 이게 이제 뭐냐면 이거죠. 그 마케팅을 할 때, 어, 이게 이제 어떤 손에 잡히는 그런 수치를 원해요. 보통 이제 사람들이. 도대체 그래서 이게 우리 손님들이 와가지고 얼마를 쓰고 가는 거야? 이것도 평균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궁금하잖아요. 그게. 그렇다면은 얼마라는 걸 알아야 그래서 그거에 맞게 제품도 개발하고 서비스도 개발하고 가격도 조절하고 할 거 아닙니까? 뭐 한 사람이 와가지고 야구장에서 보통 뭐 그 티켓, 뭐 주차비 등등 해가지고 한 5만 원을 쓴다 한국으로 치면은 그러면은 그거에 맞게 음식도 개발하고 해서 뭐 우동 한 그릇에 뭐 8천 원짜리 뭐 이렇게 내놔야지 뭐 호텔 뷔페식으로다가 뭐 캐비어 뭐 이런 거에서 뭐 15만 원 이런 거 내놓으면 팔리겠어요? 안 팔리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건 뭐 호텔이 아니라 뭐 골프 클럽, 컨트리 클럽 이런 데 가면은 그 식당에 거기는 되게 비쌉니다. 음식이. 뭐 어떤 거는 뭐 한 5만 원 이렇게 해요, 한 끼에. 근데 그거는 그럴 만한 게 그 거기 오는 사람들이 돈이 좀 많고 또 이렇게 그런 데서 이렇게 째째하게 막 돈 아끼고 이러려고 하지 않잖아요. 아, 김 사장 내가 낼게. 내가 낸다니까. 아이 왜 이래 이 사람 진짜 이거. 민망하게 진짜. 이러면서 막 자기가 카드를 막 내요. 서로 뭐 네 명이 가면은 네 명이 카드 낸다 그러고 막 나중에 후회하죠. 막 아, 내가 왜 그랬을까. 근데 남자들이 약간 좀 그런 허세가 있어가지고 계산 이런 거 할 때는 막 서로 아하이 참 정말 왜 그러나 이 사람 정말 오랜만에 내가 산다니까 뭐 이러면서 이제 하여튼 그런 심리도 있거든요 사람이.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이제 연구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야구장을 보통 이제 어, 가족이 올 텐데 요즘에 뭐 가족이라 봐야 뭐 다 식구가 적으니까 뭐 애 두 명에 엄마 아빠 이렇게 해서 네 명이 온다고 치면은 그 네 명이 도대체 와서 얼마를 쓰고 가냐 이거야. 한번 도대체 나한테 가져와 보라는 거지. 이제 수치로 가져와 봐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구단 뭐 마케팅 팀장이나 뭐 이런 사람이 이제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한 거죠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그래서 뭐냐면 이게 팬코스트 인덱스라는 게 4인 가족이 프로스포츠 팀 경기를 관람할 때 도대체 얼마를 쓰는지를 이제 평균을 내본 거예요. 음. 왜냐면 4인이 보면 보통 야구장에 혼자 가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저는 진짜 많이 혼자 갔습니다만은 저야 원래 뭐 약간 이상한 사람이라 그렇고 대부분 같이 가잖아요. 가족이랑. 예. 뭐 혹은 뭐 연인이랑 뭐 친구들이랑 예. 직장 동료랑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4인이라고 치고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2003년 기준으로 시카고에서 얼마였냐면은 이제 메이저리그 경기를 보는데 지불한 평균 금액이 148불 66이었다 이거죠. 이게 뭐가 포함되고 뭐가 안 들어간 거냐면은 일단 티켓, 그쵸? 입장권 4장이 들어가죠. 뭐 이것도 어디 앉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뭐 그냥 뭐 웬만큼 괜찮은 자리를 잘만 사면은 한번 25불 정도면은 뭐 괜찮은 자리에서 봅니다. 그래도 메이저리그 베이스볼도 아주 좋은 자리는 아닌데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자리는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2008년도에 여름에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경기장을 이제 저희 그 가족이랑 같이 갔었는데 그 와이프하고 이제 딸하고 그때 자리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 포수 뒤쪽에서 한 10번째 줄 정도니까 굉장히 좋은 자리죠. 그때 한 45불 정도 줬던 것 같아요. 그 한 자리에. 예. 그렇게 비싸지 않더라고요, 거기가. 그 구장이 유난히. 김광현이 그 팀에 갔죠, 지금 세인트루이스에. 예. 네, 그랬는데, 이제 시카고 기준으로 봤을 때 2003년도에 다 합쳐서 입장권 포함하고 주차해야 되고 매점 이용, 그렇죠. 매점에서 뭐 좀 사야죠. 여기서 뭐 먹을 것도 사야 되고 또 여기 이제 사진을 보시면 어떤 이상하게 생긴 애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여자애가 저 여러분 오른쪽 밑에 보이는 사람이랑 얘랑 좀 닮았나요? 예, 안 닮았으면 안 되는데 예. 어렸을 때는 정말 많이 닮았었어요. 제가 그때 좀 젊었었기 때문에 특히 예. 근데 이제 지금은 좀 많이 안 닮았는데 하여튼간 얘가 제 딸입니다. 예. 근데 하여튼 2007년도에 이제 저희 보스턴 그 레드삭스 홈구장인 펜웨이 파크에 갔었거든요. 이제 그때 이제 찍은 사진인데 봐요. 보세요. 여기 유니폼 입고 있죠. 이게 원래 있던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산 거예요. 거기서 이제 매점을 딱 보더니 딴 사람들도 많이 입었거든요. 이걸 근데 보니까 이게 괜찮아 보였나 봐요. 제가 보기에. 아빠 이거 사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또 안 사줍니까? 거기까지 와가지고. 야 이거 우리 동네 가면 더 싸요. 야구장 되게 비싸게 팔아. 근데 뭐 소용 있어요? 그거? 거기서 사서 입어야지 또 속이 시원하지 또. 그래서 이제 사서 입혔죠. 그래서 이거 다 포함되는 거예요. 기념품 뭐 여기 이제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그 경기 안내 책자를 말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 예전에는 많이 샀는데 사람들이 요즘에는 거의 안 사죠. 이거 요즘에 뭐 인터넷으로 다 보면 되니까 이걸 뭐 굳이 사는 사람이 없는데 그래도 팔아요. 이거 아직도 한 10불 합니다. 네. 그 기념품은 아까 얘기했던 뭐 인형이나 뭐 그쵸? 뭐 이런 것들 장난감 뭐 이런 거 네. 그런 것도 많이 파니까 매점에서 비싸죠 또. 메이저리그 야구장은 비싸요. 네. 등등등 이런 거 다 합쳐서 이제 한 보통 148불 66을 썼다고 이제 2003년도 기준인데 근데 사실 좀 이게 애매한 게 저는 제가 배우기로는 2004년도에 제가 이제 이 개념을 처음, 이제 2005년 1월 달이었죠. 2005년 1월 달에 제가 처음 이 개념을 배웠는데, 그때 뭐 60몇 불 이랬거든요. 그 메이저리그가. 그러니까 이거는 시카고였고, 훨씬 그거보다 쌌다고 이제 배웠는데,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막 많이 바뀝니다. 물가도 오르고 하니까. 하여튼 이게 팬코스트 인덱스가 뭔지는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 야, 팬코스트 인덱스가 뭐냐? 이런 말 많이 쓰거든요. 그 스포츠 매니지먼트, 스포츠 마케팅에서. 그래서 이거 뭐 상식적으로 거의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게 뭐 정확하게 몇 불이다 이걸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이게 뭐냐 4인 가족이 같이 이제 경기를 본다고 쳤을 때 보통 얼마를 쓰고 가나 예, 평균적으로 그런 개념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2019년 시점에서는 당연히 더 올랐죠. 그래서 메이저리그가 지금 현재 평균적으로 뭐 여러 개 구장이 있고 다 동네마다 다릅니다만은 평균 FCI가 234불 38이다. 이 얘기는 한번 야구를 보러 가면은 이 정도 쓸 각오를 하고 가야 된다는 얘기죠. 예.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게 이제 그 기름값은 포함 안 됐죠. 왕복 뭐 멀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뭐 동네에서는. 예. 그러니까 뭐 근데 먼데 사는 사람들은 그것도 꽤 들죠. 예, 기름값도.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럼 제가 한 가지 간단히 여쭤볼게요, 여러분한테. 이 팬코스트 인덱스가 MLB가 더 클까요? 아니면 NFL이 더 클까요? 예. 역시 정답은 50%의 확률인데, 예,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세요. MLB의 팬코스트 인덱스가 더 높을까요? 아니면 NFL의 팬코스트 인덱스가 더 높을까요? 네, 정답은 NFL이에요. NFL이 더 비쌉니다. 티켓이 일단. 왜냐하면은 어, 이걸 제가 얘기를 했나요, 안 했나요? 산업노에서 한 것 같네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모를 수도 있죠. NFL이 경기가 적잖아요, 훨씬 MLB보다. 그러니까 메이저리그는 정규 리그가 팀당 162경기거든요. 그러니까 홈 경기가 81경기죠. 그런데 NFL은 정규리그 경기가 팀당 16게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홈 경기도 8게임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경기 수 자체가 적기 때문에
티켓이 좀 비싸요. 훨씬. 그래서 티켓이 비싸다 보니 아무래도 그 전체적인 그 FCI가 올라가요. 그리고 주차도 이상하게 힘들더라고요. 제가 그 보스턴에 있는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 홈구장을 2007년 겨울에 12월 말에 갔거든요. 12월 30일쯤이었는데 그때가. 그러니까 막 눈, 비 섞여서 오고 막 그래가지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는데 하여튼간 근데 주차를 하는데 이제 해야 되잖아요. 주차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경기장이 거의 한 1km가 남았는데 거기서부터 주차장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주차를 한 40불을 받더라고요, 당시에. 예, 지금 거의 13년 전인데 주차비가 40불인데 그걸 내고 거기서 주차를 하면은 무려 1마일을 거의 1km를 거의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어가다 보면 거의 뭐 1km 걸어가는데 한 30분 걸리잖아요. 거의. 이게 뭐야 막 이러는데 하여튼간 예. 그러고 또 그렇게 가서 주차하고 가서 걸어갔다가 경기 보고 다시 걸어오고 그래서 하여튼 되게 별로 그 경기를 봤던 경험이 별로 유쾌하지 않았는데 하여튼간 예. 그리고 또 그 갔다 오다가 또 술 취한 이상한 놈을 만나가지고 또 하여튼 막 시비 걸고 막 우리한테 막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하여튼간 그랬는데 그러니까 비싸요. 그 NFL이 그 왜냐면 티켓이 일단 귀하고 경기 자체가 이제 적죠 숫자가 그러다 보니 뭐 수요 공급 법칙으로 말하면은 그 공급이 훨씬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티켓 값이 좀 비싸죠. 예. 그래서 팬코스트 인덱스를 따질 때 그 메이저리그보다는 NFL이 좀 더 비싸다. 이걸 뭐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뭐 2000년에 얼마였냐 이런 거는 뭐 알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대충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 드는지 이제 그거를 대충 알고 있어야 이 정도 돈을 쓰는군 사람들이 왔을 때 그러면은 이 정도 값으로 이런 물건을 팔면 되겠군 이렇게 이제 마케팅에 도움을 받을 거죠. 예. 그다음 마케팅 프로세스 이것도 역시 이제 마케팅에서 중요한 거고 이거는 이제 그 시장 세분화라는 제목으로 이제 여러분이 마케팅 책이나 이런 데서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그 시장 세분화라는 그 뭐 제목이나 단원으로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마케팅 책이나 뭐 아니면 제 그 다른 강의에서 예. 그래서 이제 고객 확인. 자, 누구한테 팔 것인가? 어떤 사람들한테 팔 것인가? 어느 지역에 팔 것인가? 그렇죠? 이렇게 그 쪼개야 돼요. 무작정 던지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 물건이 이런 물건이니까 이런 물건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러저러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주로 어디에 많이 살고 어떤 음악을 많이 듣고 어떤 텔레비전 프로를 많이 보고 뭐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쪼개야 돼요. 쪼개서 이렇게 들어가야지 그냥 막 던지면 안 됩니다. 예? 뭐 제주도에 가면은 그쵸? 그 사장님이 문어를 잡아다가 직접 라면 끓여주는 집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사장님은 알 거 아니에요. 문어들이 어디 많이 사는지, 그쵸? 무슨 미끼를 좋아하는지,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는지. 근데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는 바다가 이렇게 넓은데 여기서 어떻게 문어를 잡아오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쵸? 마찬가지. 여러분이 그 마케팅을 할 때도 여러분이 정확하게 찍어서 정확하게 공략해야 정확한 고객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시장 조사. 여러분 마케팅을 할 때 보통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뭐 판촉이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기본은 리서치예요. 마케팅은. 리서치가 없이는 마케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구를 무던히 해야 되는 거죠. 도대체 우리 제품은 어떤 사람들이 좋아하나, 어떤 사람들이 싫어하나,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나, 왜 사나, 가격이 좋아서 사나, 아니면 뭐 광고 모델이 좋아서 사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알아내야죠. 예. 포지셔닝. 포지셔닝이라는 게 이제 그 시장 세분화의 마지막 단계거든요. 첫 단계는 이제 쪼개기,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고, 그래서 S라고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타겟팅. 타겟팅은 찍는 거죠, 이렇게. 예. 그 다음에 포지셔닝. 거기다가 우리 제품을 입히는 거죠. 그러니까 STP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는 뭐 안 썼습니다만은, 예. 그게 이제 시장 세분화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STP. Segmentation, Targeting, and Positioning.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시설 마케팅. 이 얘기를 좀 많이 해야겠네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시설론이니까 예, 새로운 시설 마케팅. 경기장을 우리가 이제
지었단 말이에요, 새로.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월드컵 경기장을 지었다고 하면은 월드컵이 끝났어요, 이제. 그쵸? 어떡할 거예요, 이제? 어떡하면 뭐 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주도 서귀포에 경기장을 지었잖아요. 2002년 월드컵을 할 때 거기서 어디랑 했죠? 하여튼 뭐 미국이랑 평가전을 했고 분명히 뭐 몇 게임 했었죠. 하여튼 예. 경기장이 아름답습니다. 굉장히 그 서귀포 바닷가에 풍경도 멋있고 또 이렇게 그 마치 그 돛담배 그 배 돛처럼 그 외관을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좋아요. 경기장이 아름답고 그런데 경기는 월드컵 끝나고 나니까 뭐 써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제주도에 뭐 프로축구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어쩌다가 뭐 국가대표팀 친선 경기나 뭐 그 A매치를 하지만 그것도 뭐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하고 경기장을 거의 놀리는 거예요, 맨날. 네. 그러니까 이 제주도가 또 서귀포가 또 이 제주도 공항에서 완전 반대쪽 끝 아닙니까? 그러니까 접근성도 좀 떨어지고. 하여튼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요? 뭐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주도 입장에서는 경기장 이렇게 좋은 경기장을 새로 놨는데 응? 뭐 써먹지를 못하네? 참 안타까운 거죠. 예.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이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마케팅. 자, 제일 좋은 방법은 이제 거의 연중 무휴로 쓸 수 있는 그 고객을 유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뭡니까? 프로축구 팀이죠. 축구 경기장엔 제일 좋은 고객은 축구팀이에요. 예. 연고팀을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 프로 스포츠는 약간 일종의 그 카르텔이기 때문에 쉽게 막 아무렇게나 팀을 막 만들 수도 없고 예. 또 기존의 연고팀을 막 데리고 오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주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주도가 그때 이제 한 게, 그 부천 SK라는 팀을 이제 연고지로 옮겨가지고 데려왔죠. 가장 큰 메리트는 뭡니까? 제주도로 이 팀을 옮기면서 경기장이었죠, 그때. 경기장이 아까 얘기했듯이 아름답고 좋은 데다가 지은 지도 얼마 안 되는 세부장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아파트도 새 아파트가 같은 평수 오래된 아파트보다 훨씬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뭐새 집이 좋죠. 두꺼봐 두꺼봐 새집 줄게 헌집 줄게 새집 다오 뭐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예. 여러분은 그런 노래 부르고 노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 예, 저는 그러고 놀았거든요. 어렸을 때 예. 워낙 옛날이라 하여튼 새 집을 좋아합니다. 뭐 두꺼비나 사람이나 예. 그래서 연구팀을 유치를 하고 싶어서 이제 근데 했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누가 갑이고 누가 을입니까? 당연히 제주도가 을이고 구단이 갑이죠. 이 경우에는 우리가 아쉬우니까 우리 경기장은 참 좋은데 이거 고객이 없네. 기존에 있는 팀을 한번 데려와 볼까? 근데 이제 가서 이제 SK한테 그런 거죠. 우리 동네로 오시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실제 상황은 아닙니다만 제가 이제 가상해서 구성해 본 거예요. 저희 동네로 오시죠. 제주도로 저희 좋은 구장이 새로 진 게 있습니다. 아시죠? 예. 저희가 잘해드릴게요. 또 이러면서 이제 갑이죠. 팀이 이번엔 갑이고 이제 제주도가 을이에요. 저 오시면은 구장 사용료 진짜 싸게 해드리고 연습장 시설도 저희가 새로 지어드리고 이렇게 할게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좋은 조건을 주는 거예요. 자꾸. 거기가 어리니까. 그쵸? 그럼, 제주도 너무 먼데, 뭐, 선수들도 외롭고, 뭐,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있어요. 제주도에 있을 거 다 있고, 어? 골프 치기도 좋고요. 얼마나 좋은데. 비행기 타면 1시간이면 서울 가는데 뭘 그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막 이제 막 하는 거야, 이제. 예. 자, 그래서 결국 유치했죠. 그래서 결국 그 SK가 부천을 떠나서 2006년도에 제주도로 갔습니다. 예. 음, 뭐, 예, 그런 일이 있었죠. 예. 이 얘기는 한번 했습니다만은, 예. 연구팀을 유치하고 또 유지시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예. 또 이벤트 유치. 그러니까 경기장에서 반드시 뭐 축구 경기장에서 축구만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물론 뭐 잔디를 보호해야 되니까 뭐 이상한 이벤트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잔디 망가지는 건 참 안 좋은 일이긴 한데, 근데 어쨌든 뭐 그 시설 그 주체 입장에서는 뭐 최대한 효과적으로 많이 이용을 해서 뭐 본전을 뽑아야죠. 예. 뭐 천박스럽다고 할지 모르지만 아니 뭐 다 세상 일이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고 운영을 효과적으로 해야 되니까 예. 그거는 뭐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뭐 가끔 보면은 상암동 그 주경기장에서 콘서트도 하고 올림픽 경기 월드컵 경기장에서 거기서 그때 한번 무슨 오페라도 한 적 있습니다. 뭐 저기 예.
뭐 투란도르 뭐 이런 거, 투란도트 이런 오페라도 한 적이 있고, 잠실 주경기장에서는 뭐 콘서트 많이 하잖아요. 뭐 폴 맥카트니도 거기서 했었고, 예전에 그 뭐 G.O.D, 뭐 H.O.T 이런 애들 인기 좋을 때는 거기서 뭐 5만 명 관중 놓고도 공연하고 그랬었죠. 예. 이런 이벤트를 자꾸 유치하려고 하죠. 또 관계 형성. 이거는 뭐 꼭 여기 시설 마케팅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요즘에 이게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커스터머 릴레이션십이거든요. 고객과의 관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고객하고 어떤 관계를 잘 형성을 해서 어, 마치 그 인연을 맺듯이 도저히 끊을 수 없게 이게 사람이 뭐랄까요 자꾸 보고 막 부딪히고 정도 들고 이러면은 이게 쉽게 뭐 버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 가족이 왜 무서운 겁니까? 여러분 가족 있잖아요. 그렇죠? 가족하고 뭐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싸우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그렇죠. 뭐 안 그래요? 뭐 명절 때 모이면은 뭐 고스톱 치다가 보통 이제 막 싸우기도 하고 뭐 이제 나이가 든 어른들끼리도 막 그럽니다. 막 50, 60 먹었을 때 왜 엄마는 나를 어렸을 때요 공부를 안 시켰냐고 막 울면서 막 싸우기도 하고 막 예, 뭐 그런 일이 있어요 지금도. 하지만 그렇다고 그 가족 관계가 없어지지 않잖아요. 왜냐하면은 이놈의 정 때문에 그냥 그놈의 정이 뭔지 참 버릴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마찬가지로 이게 고객도 이게 막 진짜 몇 년, 몇십 년 이렇게 계속 그 어떤 기업이나 제품과 계속 관계를 맺다 보면은 이 버릴 수가 없어요. 그 회사를. 어, 여러분들은 글쎄요, 모르겠는데 이 차 있잖아요. 차, 자동차. 자동차를 자동차에 이름을 붙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 본 적 있나요, 주변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아지는 다 이름이 있잖아요. 뭐 누구든지. 저희 집은 강아지 이름이 찰리인데 찰리. 이놈 자식 아주 그냥 말썽이 정말 장난이 아닌데 하여튼간 예. 강아지의 이름을 붙이듯이 그 자동차에 이름을 붙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는 뭐 그러지는 않았는데 근데 이제 저희 딸하고 저희 와이프는 저 몰래 뭔가를 많이 하거든요, 항상. 예, 저만 이게 따돌리고 자기들끼리 옛날에 보면 우리 차를 이름을 붙여놓고 자기들끼리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뭐걔 어디다 놨어? 막 이러길래 그게 뭐야? 그랬더니 우리 차 이름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는 그거 모르는데 왜 니네들끼리만 그 이름 붙이냐? 하여튼 그런 적이 있는데 예, 이런 식으로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면은 그게 이제 평상시와는 달라져요. 그래서 관계 형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런 건데 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신용카드. 그 신용카드를 여러분이 이제 쓰는 경우가 학생이니까 별로 없겠군요. 여튼간 예. 그 신용카드 회사들이 이제 계속 이제 영업을 하고 그 유지를 하는 이제 방법 중에 하나가 물론 뭐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것도 좋죠. 예. 굉장히 신용도가 좋고 돈이 많은 신규 회원을 유치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은 기존에 잘 쓰고 있는 사람을 딴 회사에 뺏기지 않고 계속 쓰게 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뭘 주로 하냐면은 그 뭐 카드를 많이 쓰는 사람한테 혜택을 막 주죠. 그래서 뭐 여러분 영화 볼 때 뭐 통신사 할인, 뭐 카드사 할인, 뭐 제휴사 할인 뭐 있고 또 가끔은 이런 것도 합니다. 무슨 뭐 현대카드 초청 무슨 뭐 특별 초청 테니스 대회 뭐 이런 거. 어, 과거에 이제 김연아 선수가 은퇴하기 전에 현역 때 전성기 때 2010년 그 전에 한 2008년 무렵이었는데 그때 이제 그 아이스 쇼를 했잖아요. 근데 어, 이제 김연아는 그때 삼성의 광고를 많이 찍었거든요. 그 뭐 휘센 에어컨, 휘센은 LG 아닌가? 하여튼간 예, 삼성 그 에어컨을 찍기도 하고 뭐 삼성의 광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삼성이 주최하는 아이스 쇼를 했고 김연아가 예, 현대도 현대가 주최하는 아이스 쇼를 거의 같은 시기에 했어요. 그러니까 경쟁이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런데 이제
물론 우리나라에서 제일 인기 좋은 선수는 당연히 김연아니까 이제 김연아를 데려간 데는 삼성이었고 이제 그 밖에 이제 현대에는 그 대신 김연아가 안 나오지만 다른 유명한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그 소속사 뭐 IMG와 그 당시 이제 IB 스포츠의 갈등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김연아가 나오는 쇼에는 김연아 외에는 별로 유명한 선수가 안 나왔고 현대 쪽에는 그게 삼성 쪽이었고 현대 쪽에는 김연아는 안 나오지만 김연아 말고 유명한 선수는 거의 다 나왔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대에서 하는 그 아이스쇼는 당연히 현대카드가 후원하겠죠. 그러니까 현대카드 그 사용자들한테 뭐 할인 혹은 거의 뭐 무료 이런 식으로 이제 초청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현대카드 사용자인데 그런 티켓을 선물을 받으면은 기분이 좋잖아요. 굉장히 그렇죠. 좋으면서도 이게 물론 뭐 공짜로 이게 굉장히 좋은 구경거리가 생겨서 좋기도 하지만 이 회사가 나를 이렇게 챙겨주고 알아주는구나 하는 느낌. 그렇죠. 그 존중받는 느낌이 그 굉장히 기분 좋은 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고 어? 되게 칭찬해주고 이러면은 어때요? 막 없던 힘도 생기죠.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계속 이게 챙겨주고 뭘 이렇게 주고 이러면은 그게 좋은 관계 형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예. 어떨 때 보면 막 그 문자 오고 이러잖아요. 저도 가끔 제가 다니는 치과에서 막 문자가 오거든요. 뭐 신동영님 뭐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뭐 이러면서 복된 하루 되세요. 뭐 이렇게 쓰고 뭐 뭐 그 체크업 시간이 됐습니다. 뭐 날짜 잡으시고 와서 예약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하면은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이 사람들이 그래도 내 생일을 기억하고 있나 보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기분이 좋죠. 예. 아주 뭐, 내 마누라 다 챙겨주는 생일을 치과에서 챙겨주네. 뭐 이러면서 이제 아니, 마누라 챙겨줍니다. 예. 마누라한테 미안합니다. 갑자기. 예. 근데 하여튼간 뭐 그런 식으로 그런 사소한 것들이 쌓여서 이런 그 관계가 유지되는 거니까요. 예. 이게 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뭐 올해 뭐 5년, 10년 이렇게 쌓이면은 그 사람은 뭐 이제 평생 고객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관계 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약간 심리적인 거죠, 이거는. 예, 요즘 마케팅은 심리학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래서 이런 것까지 했었고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요. 마지막 판매. 요거 아주 재밌습니다. 판매 봅시다. 발권. 이제 뭐 주로 이제 경기장들은 이제 티켓을 파는데 뭐 다양한 방법이 있죠. 뭐 가격을 다양하게 하기도 하고 발권 방법을 뭐 미리 팔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있고 매표소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뭐 이것도 있고 그런데 재판매와 암표 이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게 암표가 우리나라하고 약간 다른 게 미국은 암표를 합법적으로 팔아요. 그냥 경기장 앞에서. 그걸 전 단속하는 걸 못 봤습니다. 뭐 그게 뭐 글쎄 암표라는 게 어디까지가 암표고 어디까지가 뭐 아니냐 뭐 이건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어떤 큰 이벤트가 있잖아요. 무슨 뭐 슈퍼볼, 뭐 NCAA 토너먼트, 뭐 대학농구 이런 거는 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판매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도 해보셨죠? 광클. 표 살라고 이제 예매 열리자마자 그냥 막 클릭해가지고 하는 거. 그거 안 돼요. 표가 구해지질 않아. 예. 그 이제 뭐냐면 그게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매크로 같은 걸로 이제 업자들이 다 사겠죠. 이제 처음에 열리자마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마음대로 조정하는 거예요, 가격을. 그래서 막 가격이 막 올라가죠. 그 NBA 그 파이널, 그 최종 챔피언 결정전 7차전 이런 게임은 뭐, 5만 불 이렇게 합니다. 한 장 티켓 한 장에. 네, 5만 불. 5만 불이면은 5천만 원이 넘는 거예요, 한국 돈으로. 근데 그걸 사서 보는 놈들이 있습니다, 하여튼간. 예. 제 연봉이 5만 불이 안 됐었는데, 미국에서. 예, 하여튼, 하여튼,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안표상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거를 뭐, 어떻게 뭐, 단속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미국은 합법적으로. 근데, 그 대신 금지되는 건 있죠, 이런 거. 뭐냐면은, 이제 구단 직원이나 선수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그 직원용으로 나오는 티켓이 있거든요. 예.
몇 장씩 이렇게 뭐 개인당 뭐 6장 이렇게 나오는 티켓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다 안 보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예, 남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또 팔아요. 업자들한테. 예, 그러면은 그거는 걸려요. 예, 그거는 그 어떤 그 직업 윤리에 어긋난다 해가지고 그거는 걸리지만 음, 그밖에 뭐 암표는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뭐 이렇게 그 리세일 마켓이라고 해서 이제 그 재판매 여기 나오죠. 그 시장도 굉장히 큽니다. 미국이 뭐 그런 사이트들이 많죠. 뭐 티켓 마스터, 뭐 스톱헙, 뭐, 뭐 시트 기크, 여기 시트가 SEAT죠 자리. 거기다 기크라는 게 이제 뭐 제주꾼 해가지고 GEEK 이런 뜻이 있거든요. 시트 기크 뭐 이런 사이트들이 한 몇 개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이런 리세일 티켓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뭐 벼룩시장 이런 데 있잖아요. 크레그리스트라고 해서 이제 그 제일 큰 벼룩시장 같은 사이트인데 온라인 벼룩시장 거기 보면 티켓 많이 올라옵니다. 예. 뭐 2장 얼마에 사실 분 뭐 해서 뭐, 예. 현금 아니면 안 됨 뭐 등등등 많고 그래서 용어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용어 참 여기 안 나왔는데 그 암표 판매와 관련된 용어가 스캘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스캘핑. 그러니까 스캘프라는 단어가 SCALP인데 스캘프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 머리에 그 껍데기 있잖아요. 그 살갗, 두피. 그 두피를 영어로 스캘프라고 그래요. 스캘프. 그래서 여러분 그 샴푸에 보면 뭐 스캘프 뭐 있잖아요. 그런 단어가 가끔 나옵니다. 예. 두피 뭐 세정에 뭐 좋은 샴푸에서 뭐 스캘프 이런 단어가 나와요. 근데 이제 스캘프에 ing 붙여서 스캘핑 하면은 그게 무슨 뜻이게요? 이거 반말할 뻔했어요. 예. 무슨 뜻이게요? 스캘핑. 스캘핑이 뭐냐면은 어, 자, 무슨 뜻일까요? 이게 두피에다가 ing를 붙여? 이게 뭐야? 머리 껍데기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예, 이게 이제 무시무시한 단어인데요. 스캘핑이라는 게, 과거에 이제 그 아메리칸 인디언들하고 이제 미국 사람들이 이제 전쟁을 했잖아요. 뭐 전쟁이라기보다는 뭐 백인들이 이제 인디언들을 학살한 사건인데, 그때 이제 그 전리품으로 그 몇 명을 죽였나 확인할 때 이제 그 좀 잔인한 얘기라서 죄송합니다. 예, 그 좀 잔인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예, 볼륨을 좀 제로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 사람을 죽인 다음에 그 머리 껍데기를 이렇게 잘라요. 이렇게 칼로. 그래서 그거를 전리품으로 가져가는 거죠. 이렇게. 아, 내가 한 놈 잡았다. 뭐 이러면서 이제, 예. 그 스캘핑이라고 불러요. 그걸. 그런 행위. 예. 두피를 벗기는 행위 이런 뜻이니까 스캘핑. 그게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사람 뒤통수 치듯이 그 스캘핑 머리 벗기듯이 엄청나게 남겨 먹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암표를 통해서. 음. 그래서 그런 거 하는 사람은 스캘퍼 이렇게 부르고 암표 판매로 어마어마한 돈을 남기는 악덕 행위 이거를 스캘핑 이렇게 부릅니다. 예. 그래서 뭐 그런 용어 뭐 좋은 용어는 아니지만 가끔 그 인터넷 검색하다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스캘핑, 뭐 스캘퍼 뭐 이렇게 나오니까 알려드렸어요. 그 얘기를. 예. 다음 자 고급 관람석 요즘에 새로 짓는 경기장들은 다 이게 있어요. 럭셔리 박스 뭐 스위트. 요거는 발음을 스위트라고 합니다. 여러분 호텔에 스위트룸 있잖아요. 스위트룸. 예, 요거예요. 스위트. 그래서 어떤 애들은 이거를 스위트룸을 SWEET 달콤하다 할 때 그 스위트인 줄 아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냐 그랬더니 아니 그 좋은 호텔에 그 스위트룸을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가면은 달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스위트룸 아닌가요? 뭐 이렇게 알고 있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예. 할 말을 잃었는데 하여튼간 예. 그 여러분 그 호텔의 스위트룸은 예. SWEET가 아니고요. SUITE입니다. 하여튼간 예. 그렇고요. 그 럭셔리 박스가 이제 그래서 어, 굉장히 좋아요. 예. 여러분 그 혹시 뭐 최근에 나온 영화 중에 그 돈이란 영화 보셨습니까? 돈? 예. 거기 보면 유준열이 나와요. 유준열이 그 증권회사의 그 젊은 직원인데 그 돈을 많이 버는 게 목표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어떻게 그 작전 세력 이런 거에 이제 그 행동대원 같이 돼가지고 좀 돈을 많이 벌고 실적을 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 자기 여자친구 그 같은 회사에 다니는 여자친구를 데리고 어딜 가냐 하면은 그 FC 서울 홈구장에 그 상암동에 있는 그 FC 서울 홈구장에 여길 갑니다. 럭셔리 박스. 예, 그게 영화에 그 장면이 나와요. 보면은 예, 하여튼간 뭐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야 이게
굉장히 그 돈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죠. 예. 뭐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뭐. 근데 저는 여기를 이런 경기장을 딱 한 번 가봤습니다. 예. 어, 돈 안 내고 예, 그 초대받아서 제가 뭐 돈 내고 갈 수 있겠어요? 예. 다음 장에 나오니까 보여드릴게요, 그림을. 예. 근데 이제 또 그 밖에 상업적 권리, 명칭 사용권, 이거는 뭐냐면 경기장 이름을 파는 거예요. 경기장이, 우리나라는 이게 아직 좀 안 하고 있죠. 근데 경기장 이름을 파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가 좋냐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냥, 날로 먹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뭐, 한국과 일본의 월드컵 축구 예선 최종전이 벌어지는 무슨 무슨 경기장입니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때, 뭐, CJ, 뭐, 파크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예. 이러면은, CJ라는 이름을 그냥 자연스럽게 말하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광고가 아닌 것처럼. 실제로는 광고인데, 그게. 예. 그래서 명칭 사용권을 사는 거죠. 경기장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 미국에서는 굉장히 흔합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지만. 예. 그래서 알리안츠 뭡니까? 독일의 보험회사죠. 굉장히 낯익죠, 여러분. 왜냐하면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이 본 경기장 이름으로 많이 봤으니까, 그렇죠? 미국에서는 무슨 예가 있냐면은 뭐 우리 지난번에 했던 그 아메리칸 에어라인 어리나, 그렇죠? 그 뭡니까? 비행기 회사죠. 그 항공회사. 예, 그런 식으로 토요타 센터, 휴스턴에 있는 그 토요타 센터, 토요타 자동차 회사죠. 이런 식으로 토요타가 이름을 산 거예요. 보통 이제 장기 계약을 하고 금액은 굉장히 큽니다. 이건 예, 효과가 크기 때문에 뉴올리언즈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그 슈퍼돔이라는 동구장이 있거든요. 그게 지금은 머세디스 벤츠 슈퍼돔입니다. 그 메르세데스 벤츠가 이름을 산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예, 명칭 사용권 이게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는 없었어요. 한 80년대, 90년대부터 생겨가지고 이 완전히 진짜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물 길어다 파는 거죠. 이제는 야 이렇게도 장사가 돼? 처음에는 생각했었는데 막 기업들이 달라붙네. 어유 좋아 이러면서 이제 파는 거죠. 예, 명칭 사용권. 예. 그런데 이거를 안 파는 데도 있습니다. 뭐 양키 스테디움은 그냥 양키 스테디움이죠. 다저 스테디움도 그냥 다저 스테디움이고. 왜냐하면 팔 수는 있어요. 팔 수는 있는데 뭐 팔려고 마음만 먹으면은 뭐 비싸게 팔 수 있겠죠. 근데 양키스라는 그 브랜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양키 스테디움을 유지하는 겁니다. 끝에 보면 나오는 광고 판매 이거는 뭐 좀 쉽죠. 경기장 안에 그 광고 뭐그 전광판이라든가 뭐 아니면 보드를 세운다든가 이런 거고. 요거 재밌는 거예요. 두 번째 식음료 판매권. 자 이건 뭐냐면은 아, 예를 들어서 제가 코카콜라 뭐 매니저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경기장에서 야 근데 이제 경기장에서 그러는 거예요. 어이 코카콜라 내가 있잖아 우리 경기장에서 펩시 안 팔고 니네 것만 팔아줄게. 그럼 우리 얼마 줄래? 이거예요. 그러면 코카콜라 입장에서는 아 이거 어? 우리 것만 파는 것도 좋은데다가 펩시까지 안 팔게 되니까 이건 이중의 효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네. 그리고 또 광고 효과도 되고 거기 가면 맨 코카콜라 간판만 붙여놓을 테니까 경기장 안에서는 그렇죠. 이것도 실제로 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주로 맥주나 뭐 콜라 이런 데서 이런 업종에서 왼쪽에 사진을 보시면은 이게 펩시 콜라 그 마크가 보이죠? 꽃으로 만들어 놓은 이 건물이 그 콜로라도주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라는 도시에 있는 펩시 센터거든요. 여기가 이제 그 농구하고 하키를 하는 경기장이죠. 농구는 덴버 너기츠라는 팀이 있고 하키는 콜로라도 어발란시 그 눈사태라는 팀이 있는데 이 경기장은 명칭 사용권을 펩시가 샀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펩시 센터죠. 자, 그리고 이 경기장은 그래서 당연히 생각해 보세요. 펩시 센터인데 거기서 코카콜라 팔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명색이 펩시 센터인데. 그래서 여기서는 펩시 제품만 팝니다. 예, 펩시 하고 그 자회사들 뭐 뭐죠? 웰치스 뭐 이런 거, 닥터페퍼 뭐 이런 것들 네, 거기서 팝니다. 자, 그런데 이제 웃긴 일이 있었어요. 예전에 한번
NBA 올스타전을 여기서 했습니다. 한번 덴버의 그 펩시 센터에서.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은 어, 코카콜라는 NBA의 공식 음료 협찬 업체예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 NBA 주최 행사에서는 코카콜라 음료수만 팔아야 되고 코카콜라 음료수를 먹어야 돼요. 공식적으로는 스폰서에 대한 그게 뭐 도리 아닙니까? 계약사항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어쩌다 보니 하필 경기장이 펩시센터네? 그렇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펩시센터, 야 우리는 코카콜라 안 파는데? NBA가 야 NBA 올스타전인데 어떻게 펩시를 팔어? 우리 코카콜라가 우리 협찬업체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충돌을 어떻게 해결했냐면은 NBA 올스타전 하는 한 3일에서 5일 동안만 예, 코카콜라를 팔기로 그렇게 이제 잠정 합의를 했다는 그 참 웃기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참 예, 자본주의의 어떤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펩시센터에서 예, 펩시를 팔지 못했던 그 슬픈 사연이 이런 그 명칭 사용권 또 식음료 판매권 이런 것과 예, 관계가 있었다. 이런 얘기까지 오늘 하고 한 장 더 있네요. 아 이게 제가 아까 갔던 그 경기장 얘기를 하고 마무리할게요. 이게 이제 그 제가 다녔던 학교 그 유니버시티 오브 아이오와 풋볼 경기장의 그 프레스박스이고 여기에서 제가 경기를 한번 봤어요. 그 초대를 받아가지고 뭐 여기 보면 가운데 유리창 통유리 보이시죠? 그 통유리의 그 왼쪽에 보면 뒤쪽 거기서 봤는데 아 정말 좋더라고요 경기장이. 그 안에 정말 별거 다 있습니다. 일단 그 들어가니까 그 뷔페가 있어요. 이렇게 밥을 먹으라고 뷔페가 있고 거기 서빙하는 이제 직원이 한 명 상주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불편한 거 없으시냐 뭐 계속 뭐 갖다 주고 화장실이 그 안에 붙어 있어요. 그 건물 그 방 안에. 그래서 화장실 가려고 멀리까지 가서 뭐 줄 서지 않아도 되고 어, 이게 뭐 사람들 막 밖에서 기다려서 막 스트레스 안 받고 정말 편하고 좋긴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어, 이 안에 사진은 제가 그때 못 찍어가지고 하여튼 못 가져왔는데 이 경기장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 럭셔리 박스 뭐 예, 참 좋습니다. 예. 뭐 자본주의 세상이 원래 돈이 많으면 살기가 좋죠. 하여튼 그래서 어, 시설에 관해서 몇 가지를 더 얘기해봤어요. 마케팅이나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마케팅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제 산업론 강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그 읽기 자료 과제 보내주시고요. 예. 자,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